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1,000만 원의 폐업 지원금이 나올까요?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지원이 될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을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민주당, 그럼 소상공인 공약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약을 했을까? 어떤 약속을 했을까? 자, 첫 번째, 저금리 대안대출 예산 1조 이상 확대 및 10년, 20년 장기 분할 대출 도입하겠다. 자, 이게 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분들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20년 장기 분할 대출. 예,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10년짜리 분할 대안 대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1조 이상 확대하겠다. 대출. 이거 저금리 대환이잖아요. 갈아타기 1조 이상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20년 장기 분할 대출. 10년에서 20년. 이게 실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갖는 거잖아요. 입법. 법을 만드는 겁니다. 국회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이제는 입법화할지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돼요. 과연 약속을 할지. 이거 분명히 표심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이거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간편결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자, 요것도 했는데 요거는 뭐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 이거는 이제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간편결제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요것도 사실 뭐 수수료 매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요것도 완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민주당이. 또 하나, 이거 가장 원했던 거죠. 또 소상공인 분들이 또 취약 소상공인 분들이 원했던 게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가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의 에너지 바우처의 제도는 이제 취약계층입니다. 소상공인이 아니라, 물론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수급하시는 분들, 이런 수급권자 같은 경우가 이런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 한 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울 뭐 여름 나눠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담 들어오니까 비용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현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바우처인데, 제가 계속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 소상공인 분들도,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도 이 에너지 바우처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수급권자만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도 이 에너지 바우처에 들어가야 된다. 왜? 이유는 뭐라 그랬죠? 기름값 높아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소상공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거에서 총선 공약을 내놨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분명히 또 약속을 했어요. 이거 또 지켜지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발 약속한 건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꼭 약속을 한 거 지켜주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과연 다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를 여러분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뭐예요? 소상공인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소상공인 분들의 표심이 엄청난 위력을 좀 발휘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을 거라 보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민주당이 또 공약했던 게 이거예요. 폐업지원금. 지금 250만 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희망리턴 패키지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원상복구 비용, 이게 250만 원인데 이거를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대폭 확대하겠다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유소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업할 때 큰 돈 들어가거든요. 철거 비용 큰 업종은 추가 지원하겠다. 1,000만 원에서 추가 지원하겠다. 엄청나죠, 사실? 이것도 과연 민주당이 지원을 할지, 입법을 할지, 법적 근거를 만들지, 이것도 여러분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 주위에서도요, 소상공인 분들 폐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 분한테 물어보면은 여정님, 요즘에 제 주위에 폐업하겠다는 분들 너무 많고요, 실제 폐업하신 분도 많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고민이 뭐냐 그러면 폐업도 돈이거든요. 사실 이게 원상복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신 분도 꽤 많아요.
예, 그 폐업도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계속 마이너스 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빚이고 대출이고. 그래서 이거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소상공인분들의 우리가 보통 출구 전략으로 얘기하죠. 출구 전략 만들어 주셔야 돼요. 폐업하고 싶으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마이너스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출구 전략을 해서 폐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지켜줘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금 공약들, 이건 약속이잖아요. 공약이란 건 약속입니다. 지켜지는지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 총선 때 소상공인 분들의 표심이 굉장히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는 게, 기존의 정치권에서 약속했던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 영향을 줬다고 좀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영세 소상공인 이거 오타네요. 신문 기사에도 이런 오타가 나오나요? 자, 내일 채움 공제 있습니다. 채움 공제. 그래서 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해서 영세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이제는 부조 역할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서 뭐 지원도 해주고요, 교육도 해주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내일 채용 공제라고. 그 자산 형성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산 형성. 그래서 내일 채용 공제. 근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이거는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온라인에서 아니면은 콜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업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독점 체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역부족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 공정화법 통해서 이제 하겠다. 또 한 가지 이제 수수료 부분도 있거든요. 예, 수수료 부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좀 복합적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는 좀 와닿는 거는 폐업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지역 화폐 예산, 예, 요것도 조금 피부적으로 와닿고요. 요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마 이런 약속이 안 지켜지면 다음 또 선거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표심 또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요, 사실 총선 전에는 잘 못했습니다. 왜냐, 혹시나 영향을 줄까봐. 저는 이제 저는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 정책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지원 정책이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총선 앞두고는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심에 제가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그럼 좀 대놓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의 표심이 무섭다라는 거. 약속 안 지키면 언제든지 투표로 심판을 내린다는 거. 예. 분명히 민주당은 이거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지켜지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꼭 여러분께서 압력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꼭 분할대출 꼭 나와줘야 된다. 장기 분할대출. 그 다음에 에너지 바우처 무조건 가야 된다. 폐업지원금 1,000만 원 무조건 나와야 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께서 꼭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내용이 없어요. 그죠?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재원만원도 이제는 문제죠. 이게 지금 민주당은 5조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재원만원 어떻게 할지도 문제겠지만, 일단 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거 여기는 없어요. 솔직히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깝는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정치권에서, 이거는 국회에서 움직여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사실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소급 적용은. 그러니까 이번 이제 돌아오는 국회에서, 앞으로 이제 출범하는 국회에서 좀 소급 적용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요. 그래서 좀 혹시나 이 방송에서 정치세, 그러니까 정당에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소급 적용 좀 고려 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어떤 공약들을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켜지는지 여러분 꼭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소상공인 단체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일단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상공인 연합회 수장이었던 분께서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 나오셔서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과 제가 봤을 때는 찍혔을 거예요. 그 단체는. 예, 그 단체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찍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 안 떨어지겠죠, 내년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소상공인 단체들에 대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에는 과연 그분께서 소상공인 분들에서 어떤 입법을 활동할지 정말로 우리가 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전문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없어요, 진짜. 예, 그게 아마 보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없어요. 제가 봐도. 예. 선출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비례대표로는 이번에 나오셨고, 그래서 정말 그분께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소급 적용, 이것 좀 입법 활동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고,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이거 약속한 거 안 지키면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하루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색으로 막 싸우지 말고, 예? 여당 야당 막 싸우지 말고 좀 지금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한 거 빨리빨리 좀 진행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요,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빨리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예, 여러분의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족한 것들 뭐가 있는지, 또한 꼭 지켜달라는 말씀, 이런 댓글도 좋고요. 그래야지만 소상공인의 무서움을 알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소상공인 분들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이 무섭다라는 게 확실히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한 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총선이다 보니까 아마 선거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집중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선거에 집중할 동안 사실 경제는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CPI 지수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갔고요. 금리 인하가 과연 6월에 미국에서 할지 거의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간다는 얘기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절대 금리 먼저 못 내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에요. 솔직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나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만 걱정하는 건가? 저는 이제는 경제평론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나 이게 다 본단 말이에요, 흐름을.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나왔던 지표가 전혀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 게 나와서 지금 되게 좀 걱정이에요. 지금 유가도 너무 많이 또 다시 한번 오르고 있고,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긴축 상황은 계속 간다는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선 경기가 빨리 풀리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더 오래 걸릴 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스럽고, 우리가 선거에 신경 쓸 동안 경제는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좀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지금 더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말뿐인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살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아니 이럴 때 도와주라고 정책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주는 게 정책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다라는 거,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 이거를 제발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그렇지만은 우리 여정이 있죠. 이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정보 공유하고 여러분의 의견 듣고 그러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환경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제안하고 의견 맞대고 의견 교류하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댓글 주셨는데요. 여정리 하나은행에서 졌던 에너지 파워온 그거 저 선정돼서 200만원 받았어요 라고 댓글을 한 분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명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들었던 정보가 제가 드리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께 드리는 게 없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이 과거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법한 정보의 비대칭성,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이거를 깨버린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여정 채널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래서 지원하셔서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한 정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지원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비서 역할이 뭐예요? 사장이 까먹을 수 있는 거, 사장이 놓치는 부분, 이것 옆에서 케어해드리고 보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서의 역할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이 잊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옆에서 경제 비서로서 좋은 경제 비서 두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까지 힘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